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미래 경영의 화두인 신뢰 경영의 주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미래 경영에 대해서 그럼 유학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신뢰 구성 요소는 지난 강의에서 성실, integrity, 그죠? 그 다음에 의도, intent, 그 다음에 능력, capability, 성과, result,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조합됐을 때 형성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품, 캐릭터, 그 다음에 하나는 역량, 컴피턴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성품에 해당되는 핵심 요소는 성실성과 의도가 들어가고, 역량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능력과 성과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학에서는 공자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함을 아까 무신분립, 그죠? 무신분립이라는 얘기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무신분립의 정신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 역시 신뢰는 말보다는 실천이다. 그리고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스티브 코비가 얘기하고 있는 캐릭터, 성품과 컴피턴스, 역량,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되는, 어떤 의미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8장에 보면 주충신하고, 주충신, 이거는 전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진실과 신뢰, 충과 신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 이런 얘기죠. 그거를 굉장히 위주로 하고 중시하고, 무우, 사귀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여기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마라. 자기보다 못한 자하고는 벗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끌어내릴 그런 사람들하고는 서로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과즉 물탄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과즉, 허물이 있으면, 과오가 있으면 즉시 잘못했다. 물탄개, 탄이라는 것은 꺼리다, 이런 얘기다. 물탄개,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바로 고쳐라.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모 정부 고위 관리로 임명된 자의 아들이 학폭에 의해 가지고 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부 고위직의 후보로 등재됐을 때 사람들이, 여론이 일어났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즉각 다시 없었던 걸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와 같이 미처 자기가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즉시 고쳐라. 그래야지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장 10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신 이후 노 기민하고, 이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군자라는 사람은 믿음을 반드시 먼저 얻은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즉 이위 력이 자기를 어렵게 만든다. 자기를 말 그대로
학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신이유간 윗사람한테 간언을 할 때는 믿음이 있은 이후에 간언을 해야 된다. 믿음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바른 소리 한다고 간언을 했을 때 잘못하면 뭐라고? 윗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말 그대로 비방한다고 방이라는 건 비방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이 신뢰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은행일치를 얘기를 했죠. 위령공 5편에 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충신 아까 주충신이라 했는데 여기는 언충신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 말이 진실하고 말이라는 거는 진실하고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행동은 독경이라 독실하고 말 그대로 경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아주 독실하고 경건해야 된다. 말에 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만맥지방 전번에도 한번 만맥이라는 오랑캐라 그랬고 만맥지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가 한 얘기를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랬죠.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 헌문 29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왈 공자께서 얘기하기를 군자는 치라는 건 뭐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기언이 과기행이라. 기언이 그 말이 넘는다. 기행 그 행동을 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얘기했듯이 말이 앞서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군자는 치기언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과기행 행동하는 것을 과하게 한다.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저는 오히려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 말이 그 행동을 앞서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영양중시. 유학에서도 영양중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야 25장에 보면 자왈 군자는 박학어문하다. 박학다식하다. 이런 말이 우리 있죠. 학문을 널리 익힌다는 얘기죠. 어디에 대해서? 문이라는 것은 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물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역사, 외교, 예법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물에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배우고 그다음에 약지일에 지라는 건 자신을 얘기하는 거 이 일에 그 당시에 규범 도덕에 의해서 스스로를 제약하면 너무 잘났다고 뻐기지 말고 너무 과한 행동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면 컨트롤을 하면 이런 얘기죠. 역가히 불반이라 그 역시 가히 할 수 있다죠. 불반 배반하지 않는다. 요새로 따지면 불 이런 뜻이에요. 불반의라 뭐를 불반한다는 거야. 그 학문의 정도, 윤리의 또는 경영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널리 배워서 알고 그다음에 아는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규범 도덕에 따라서 스스로를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하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역량을 중시하는 이게 그래서 박학어문 약지 이래를 줄여서 방문 양예 이게 네 가지 방문 양예 해서 줄여서 우리가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수리 24장에 보면 자는 이사교 자는 네 가지
가르침으로써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행충신이다. 문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박학 어문에서 얘기했죠. 문이라는 문물이야. 문학,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문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실천을 가리키고, 그죠? 행은 실천이야. 그 다음 충이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거죠. 진실함.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 신뢰. 이 네 가지로서 가르쳤다. 공자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문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실에 대해서, 인티그리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 신뢰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결국 성품과 역량, 바로 캐릭터와 컴피턴스, 현과 능, 도덕심과 전문 역량을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다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경영의 화두인 신뢰 경영도 바로 이 유학적 가치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전 속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신뢰 쌓기를 했는지 한번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지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목지신, 나무를 옮긴다. 나무를 옮기는 것의 신뢰, 이런 뜻이에요. 이목지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효공 때 재상이 상왕이었습니다. 상나라의 앙이다. 상이라는 것은 그 효공이 공로를 취하해서 봉업 땅을 줬는데 상이라는 지역에 땅을 봉업으로 줬죠. 거기에 이제 앙이다 그래서 상앙이라고, 본래 이름이 앙이니까 상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상상앙이 법치를 시행해서 부국강병을 추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상항의 1차 변법, 2차 변법 이런 얘기가 역사 속에 많이 나오죠. 어떻든 법치를 시행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시대에는 법이 정해지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말 그대로 규범에 의해서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못했죠. 그래서 상황은 이런 방법으로 신뢰를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도성 남쪽에 석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 키 하나를 1장 정도로 봤어요. 석장이니까 사람 키 3배 정도 되는 큰 막대기를 갖다 놓고 나무 기둥을 하나 갖다 놓고 누구든지 저 나무 기둥을 남쪽에 있는 문에서 북쪽에 있는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10금, 금덩어리 10개, 10금을 주겠다라고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도 언뜻 나서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첫째는 기둥이 꽤 크게 보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과연 식금을 줄까 저 옮겼다고 라는 거에 대한 보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상황은 이 동향을 보고 상금을 50금으로 올립니다. 금덩어리 10개가 아니고 금덩어리 50개를 주겠다. 50금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반응이 싹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믿져야 본전인데 뭐 한번 옮겨보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나무를 들고 진짜로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고 뒤를 쫄쫄쫄 쫓아다녔죠. 근데 상황은 진짜로 나무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한테 50냥을 상금으로 줬습니다. 규정했던 대로. 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백성들한테 나라가 정한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 하는 믿음을 줬고 신뢰를 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따르면 상을 주고 저렇게 따르면 벌을 준다 하는 걸 확실하게 마음에 심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년 후에 이 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만은 10년 후에 백성들은
진나라에서 남의 물건이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고 도적들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한결 윤택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진나라의 풍경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상황, 법가들은 너무 잔혹했다. 하다못해 이 상황은 태자가 잘못했다 해서 태자의 스승이었던 공자건과 다른 스승한테 코를 베고 뒤 발꿈치를 베는 그런 형벌을 가함으로 해가지고 본인도 효공이 죽고 난 다음에 태자가 왕이 됐을 때 사로잡혀 가지고 거열령에 처하는 복수를 당하죠. 거열령에 처하는 거열령이다 그러면 사람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우마차가 양쪽으로 끌어서 사지를 뽑아내는 그런 형벌이죠. 그렇게 해서 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했죠. 상황도 어떻든 상황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이러한 이야기, 이목지신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진문공, 진나라, 이 한위조가 흩어지기 전에 진나라, 옛날 진나라가 아닌 가운데 진나라. 진나라는 문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훌륭한 덕치를 편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진문공이 그 당시 원이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었는데 원 지역을 공격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비자 편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열흘 기한을 정해서 출정하기로 병사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열흘 내에 우리가 원나라를 공격한다, 점령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딱 열흘분만 준비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제 전쟁에 임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함락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에서 방어전을 치고 성에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들하고 그래서 이제 병사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진문공은 자, 병사들하고 약속을 열흘을 했으니 종을 쳐가지고 태각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측근들이 어유 대왕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기 원나라 지역도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3일만 지나면 저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태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문공은 얘기를 해요. 나는 병사들과 열흘을 기약했는데 철수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게 된다. 내가 약속한 말에 대해서 신의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 원을 얻고자 신의를 잃는다면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3일만 더 지나면 공략할 수 있는 성을 앞에 두고 자신이 당초에 얘기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자 원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저 진나라 군주가 저와 같이 신의가 있다 그러면 어찌 저 진나라한테 우리가 귀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부 항복하고 진나라에 귀의를 했다는 역사적인 얘기가 한비자라는 책에 실려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사 우리 병사들과 함께 더불어 기 10일 열흘을 기약했노라 이런 얘기죠. 불거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망오신이라 나의 신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득원실은 득원 그 원나라를 얻고 실신 내 신의를 잃어버린다면 이런 얘기죠. 불의하라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리더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비자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안술이라 그러면 나라를 안정시키는 전략 이런 얘기죠. 그 한 가지로 유신이 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신, 군주는 신뢰, 반드시 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는 하나의 척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이 양반은 제가 뽑아봤습니다만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에요. 손무의 삼명오신 굉장히 유명합니다. 삼명오신은 삼명 세 번 명령하고 오신 신이라는 건 편다는 거죠. 다섯 번 되풀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잘 못 알아듣는다. 부하 직원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는 반복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 대신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과단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삼명오신이에요. 자, 손무의 손자병법을 읽고서 탐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오월동주, 그죠? 우리가 오월동주라는 말 많이 하죠. 오월, 그죠? 오월, 동주 같은 배를 탔다. 오나라 올나라는 서로 앙숙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전략적으로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얘기 때문에 오월동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오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병력이 강했을 때의 얘기예요. 오왕의 합려 때입니다. 그게 오왕 합려가 손자병법을 읽고 거기에 탐복을 해서 손무를 굉장히 후하게 요즘으로 따지면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을 해서 자기 나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모셔와서 진짜로 저 양반이 손자병법에 썼듯이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궁녀들을 손무한테 넘겨주면서 한번 병사로 만들어 보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손무도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실제로 거기에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왕이 의도한 의도를 간파하고 손무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왕이 궁녀 180명을 선발해 가지고 손무한테 넘겨줘요. 근데 거기에는 오왕의 애첩이 2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왕의 애첩 2명이 있었는데 손무는 이 180명을 90명 두 개 부대로 나누고 거기에 부대장을 오왕의 합려의 애첩을 각각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전하의 지엄한 명을 받들고 그대들을 병사로 훈련시키고자 한다. 자, 지금부터 그대들은 궁녀가 아니고 병사다. 그러므로 군령에 잘 따라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율에 따라서 처단될 것이다. 특히 각 부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을 것이니 명심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북소리에 이제 군령이 하달되고 자 좌양 좌 우양 웃 칼 빼 칼 집어넣어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궁녀들은 근데 장난으로 그 군령을 받아들이죠. 그럼 뭐 서로 이 사진에 나왔듯이 제대로 오합지졸들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장난을 칩니다. 자, 그래서 손무는 다시 얘기합니다. 군령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도록 한 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일러주되 이번에도 가차없이 군율을 시행할 것이니 명심해라 하고 경고하고 궁녀들한테 이제 다시 이 군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궁녀들도 마찬가지로 뭐 또 장난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손무가 얘기합니다. 자, 2번이나 요령을 알려줬는데도 안 따르는 것은 이거는 고의적인 명령 불복종이다. 그래서 총수의 군령에 따르지 않으면 극형이 있을 뿐이다 하고 지휘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2 애첩을 처단을 해버려요. 왕 앞에서. 왕도 깜짝 놀랐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3번째 군령을 내리자 그때는 군령 한마디 한마디에 궁녀들이 병사들과 같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오왕은 손무의 용병술을 인정하게 되고 전폭적으로 신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나라가 춘추 5패, 춘추 시대의 5패권 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한비자는 초진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벌불신 고로 사민불사라. 상벌이 신뢰를 주지 않으면 병사나 백성이나 죽으러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진나라 왕이 왜 백성들과 병사들이 목숨을 던져서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군주가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 신뢰를 잃게 되고 그 때문에 병사와 백성들은 죽으러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기삼인 불능사라. 병사와 백성이 죽을 줄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불능고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다 이거죠. 언상, 상을 얘기하고 불려 주지 않고 벌을 얘기하고 행하지 않으면 상벌불신, 상벌이 신뢰를 잃고 고로 병사와 백성은 불사, 죽으러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주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상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자는 도덕편 63장에서 경락필과언이라는 말을 해요. 경락이라는 것은 승낙한다라는 뜻이죠. 가볍게 승낙한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승낙하면 그거는 신, 반드시 적은 신뢰를 얻게 된다. 신뢰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신뢰는 리더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존립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와 소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유학 쪽에서 얘기한 신뢰와 신뢰 경영에 대해서 유학 속에도 그러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미래 경영을 위한 신뢰 경영에서 유학적 가치의 신뢰라는 신의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살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